근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한국에만 있는 법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찾아보니 영국 후보의 인격 투명 관련 허위사실 진술 공표행위 금지법이 있습니다. 미국 후보자 관련 허위 정보 고의적 작성 배포 금지법안이 있다. 일본 선거 당선이 허위사항 공표로 처벌 시 당선 무효해준다라는 비슷한 취지의 어떤 영국, 미국, 일본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안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전 세계에 저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마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미국의 일부주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좀 저런 데 대해서는 관용이 넓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한 16개 주, 절반 미만이 저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나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뉴질랜드, 일본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모두 국가의 정책 또는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럼 대표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그 전제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지 가장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들이 나열돼야 되는 겁니다. 속이면은 잘못된 사람이 뽑히고 잘못된 사람이 뽑히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칙, 철학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후보자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법 철학입니다. 민주주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저 조항이 없다면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속된 말로 허풍 떠는 사람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처벌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나 과거에 이런 일 했다. 나 과거에 뭐 이랬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엄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런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하여 저것 때문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들 제대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을 시키면 걸러낸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그 허위 사실 공표가 내용이 미약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100만 미만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80만, 50만 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 허위 사실 공표죄는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없다,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26일에 결심 공판하면 3월에는 2심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때 가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들어서요. 3월 달쯤에는 선고하겠죠.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래 엉터리 아닙니다. 그래서 3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자,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2주 전에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군요. 허위사실 처벌 조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보셨듯이 이 발언도 좀 사실이 아닌데 잘못 좀 보좌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걸 아시면서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알 수 없죠. 뭐 기사 말미에 뭐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도 있긴 다른 나라도 있긴 한데 거긴 좀 매우 제한적이고 우린 좀 너무 포괄적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면 개헌에 담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 지금 이제 보니까 있잖아요. 네. 미국, 영국, 일본에 있잖아요. 근데 설사 이 법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에 따라야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재판이든 뭐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 자체도 성립은 안 되는 거고 뭔가 오해이건 어떤 뭐 착오이건 간에 그런 것이고 설사 유일하다 할지라도 저는 뭐 법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조금 더 의연하게 당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론회장을 통해서 논의하고 개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그 개헌이 뭐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말 뭐 헌정회나 이쪽에서 주장하듯이 네. 요구하듯이 이번 대선 때 음.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헌에 담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도 담을 수 있겠죠. 논의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연하고 당당하게 가는구나. 네. 당도 그렇고 이제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죠.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민주당 좀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 영국,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는 선거 법정 97조에 따르면 허위 뉴스, 사기성 행위로 투표를 방해하면 1년 금고와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고요. 뉴질랜드에는 선거법 199A조에 따르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특정 사항이 허위임을 알고도 공표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일본의 이 처벌법은 그 법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일본에는 공직선거법 235조와 251조에 선거에서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처벌을 받을 시 당선 무효형에 처한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법률 이름까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도 허위 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선거법이 존재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성춘 부의장님,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지의 과정도 흥미로운데 일단 기자회견 열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로 선거법을 처벌하는 거 우리나라만 있습니다라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정준호 원내부 대표가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맞나요? 라고 국회 도서관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이 다른 나라 법안을 조사해서 민주당 원내 부대표에게 회신한 내용을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과정도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럽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라고 지르려면 국회 도서관 자료를 좀 기다렸다가 받아보시고 나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수정을 하고 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일단 지르고 조사했는데 조사해보니 다른 나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실책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아마 미국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돌직구초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그 후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 보이는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회에서 뭐 30분 동안 뭐 수십 번의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봤는데 살펴볼 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미국도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처벌받는 조항은 없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퍼나른 언론들에 대해서는 또 뭔가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 미국 대선에서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당시 후보가 거짓말을 하면 앵커가 그걸 그 정정하고 조정하는 그 자정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언론에 대해서는 그걸 유포하고 이런 것들을 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법률 중에 제가 봤을 때 후보자가 분명 보니까 후보자가 했을 때 처벌받는 조항도 있지만 아마도 그걸 배포하고 하는 행위, 미국과 똑같이 후보자는 해도 됐지만 언론은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좀 미국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고 미국은 그런 거를 좀 최대한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게 미국은 모든 법들이 대부분 보면 자유,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그 강조되어 있는 자유 정신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하게 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선거법 관련돼서 살펴보면 미국이 상당히 이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제가 미국 선거법과 우리 차이가 이거거든요. 허위 사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와 나에 대해서 과장해서 확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허위 사실로 상대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미국은 여기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상대방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익스큐즈 해줍니다. 이해를 해줘. 그렇지만 미국도 자기 자신을 과장 포장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처벌하거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약간 그 포인트는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미국보다는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건 현실인 거고요.